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아마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또 다르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호감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이의 호감을 사려면 이런 말보다 몸짓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매력이 올라가는 몸짓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말하는 게 힘들까? 이 책의 저자는 사소한 몸짓이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책으로 몸짓으로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법, 그리고 몸짓으로 매력을 만드는 법까지 담겨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소한 몸짓이 만드는 기적.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말로 하는 언어적 소통과 몸짓, 표정, 시선, 손 모양 등으로 하는 비언어적 소통으로 나누어진다. 말로 하는 언어적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비언어적 소통으로 더 많은 말을 한다.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면 상대방은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느낀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 이야기의 진실성이 더해진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몸짓이나 손짓, 몸의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으로 메시지를 강화하기도 혹은 약화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보디랭귀지, 즉 몸짓 언어는 느끼거나 말하는 바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잠재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일만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 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정하기도 혹은 강화하기도 한다. 몸짓 언어는 당신의 견해를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부분 몸짓 언어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대체로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 실제로 극소수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거나 말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짓 언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이다. 몸짓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몸짓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어조와 기분을 읽어낼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단지 여기서 제시한 부분들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실험해 보기를 바란다. 몸짓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번 장에서 많은 조언과 요령을 알려주겠지만 매우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필요한 내용을 습득한다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제에 따라 몸짓과 표정이 변한다. 몸짓 언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우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대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다른 주제나 말로 넘어가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른 분위기 변화에 유의한다.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는가? 대화의 내용이 가볍고 행복한 주제인가?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그들의 몸짓 언어는 무엇인가? 차분하고 편안하게 보이는가? 그들의 어깨는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어 있는가? 그들의 어깨가 힘이 없거나 턱이 처져 있는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가? 말투가 진지한가 아니면 슬픈가? 이를 몸짓 언어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가? 대화의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보이는 어떤 몸짓을 찾아낼 수 있는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후 관찰한 바를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몸짓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TV나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의 몸짓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고민해보라.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해석하려고 시도해본다. TV를 음소거 상태로 설정하고 등장인물의 몸짓만 보고서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해본다. 서로에게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미묘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누군가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런 다음엔 누군가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을 찾아본다. 상대방이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그렇게 믿은 특정한 몸짓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 거울을 보며 내 몸짓 살펴보기. 몸짓 언어를 읽는데 자신감이 생기면 이를 표현하는 것도 시도해 본다. 거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배운 자세나 몸짓을 실험해 보라. 차분하고 편안해 보이는 몸짓을 생각해 보고 당신은 몸으로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실험해 본다. 화가 났을 때의 몸짓과 행복했을 때의 몸짓을 각각 떠올려 본다. 만약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면 당신의 어떤 몸짓이 그들 눈에 띄었을까? 거울을 보며 주변에 불편한 누군가를 상상해 보자. 당신은 어떤 몸짓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는가? 이제 반대로 편안한 사람을 상상해 보자. 당신의 몸짓이나 자세에 어떤 미묘한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가? 자기 몸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과정은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다. 몸이 자신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대화가 주는 많은 부담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몸짓 언어를 읽거나 표현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역할극을 해본다. 공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로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제로는 친구에게 당신의 몸짓 언어가 애매모호한지 또는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상충하는지 등을 물어보는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편안했는지 물어본다. 그들에게 당신이 의도한 말투를 몸짓이 더 헷갈리게 한 것은 아닌지 물어본다.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도와주는 혹은 방해하는 특정 몸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본다. 몸짓 언어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처음부터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여유를 갖고 시작한다. 몸짓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무척 많다. 불행히도 그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몸짓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몸짓 언어를 가질 수 있다. 상대방 몸짓 따라하기.
연습할 때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 상대방의 몸짓을 미러링해라. 즉,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몸짓을 하는지 살피고 그들의 자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대화 주제가 무척 흥미롭다는 의미다. 그에 화답해서 당신도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 역시 대화에 흥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당신 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면 이는 대체로 당신과의 대화가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긍정적 신호다. 당신도 상대방을 미러링해서 같은 방식으로 자세를 잡고 동일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몸짓 언어에서 미러링은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어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강력한 대화 기술이다. 당신의 몸이 대화 파트너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상대방은 당신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또 자신의 말에 공감한다고 느낀다. 미러링은 긍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그런 몸짓은 되게 알아보기 쉽고 상호적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미러링은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편해하거나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다면 미러링은 상대방을 침착하고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한다. 누군가 화가 나거나 격분했을 때 어떤 몸짓을 하는지 상상해보자. 그들은 턱을 당기고 어깨를 세우고 상대방을 가리키고 머리를 흔들고 목과 어깨를 문지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미러링하면 당신 역시 공격적인 모습으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 부정적인 미러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몸짓이 당신에게 향하면 이를 미러링하는 것은 되게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이는 추가적인 분쟁이나 싸움을 불러일으키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정적인 몸짓의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면, 즉 친구가 직장에서 벌어졌던 불만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라면 그를 미러링하는 것은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친구와 같은 편이고 화에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요컨대 부정적 미러링도 지지와 동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싸우고 싶어하는 상대방을 미러링하는 것은 그저 부정적일 뿐이다. 이제 누군가를 미러링할 때 정확하게 똑같은 몸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화에 집중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섬세함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몸짓 언어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가이다. 너무 몸짓 언어에만 집중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미러링보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적절한 몸짓 언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어 편하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연습을 좀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대화의 상대에게 경청하고 있고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는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 미러링이다. 미러링은 특히 대화가 힘들 때 효과가 좋다. 누군가 화가 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를 미러링하는 것은 당신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과 몸짓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당신이 상대방 편이라는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러링은 누군가 당신과 관련 없는 분쟁 상황에 대해 화를 표현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치자. 친구가 이혼 과정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자세를 단순히 미러링하면서 공감을 즉시 표현할 수 있다. 너무 빤하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 상대에게 조롱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미러링은 보통 매우 자연스럽고 연속된 행위다. 누군가와 진정 소통한다고 느낄 때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저절로 몸이 미러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의 몸짓과 호응하면서 친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짓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거짓된 표현을 할 위험도 예방한다. 단 미러링을 할 때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인다. 몸짓이 뻣뻣하거나 바쁘게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바꾸면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몸짓 언어를 배울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누군가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몸을 돌리는 것은 대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눈맞춤하는 것은 대화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방을 향해 의자를 돌리거나 자세를 다시 잡는 것 또한 진정으로 대화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말을 하는 사람 쪽으로 발을 향하는 것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고 다른 쪽으로 발을 돌리면 불편함을 표시하게 된다. 팔짱을 끼고 앉거나 눈을 감는 것과 같은 마음을 닫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마음을 닫았으며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인상을 준다. 상대방과의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될 수 있는 물체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만약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랩톱이나 잡다한 사무용품, 책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커피컵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들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몸짓에 따라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대화를 시작하든지 특히 직장에서나 다른 진지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 몸을 늘어뜨리거나 시선을 아래나 옆쪽으로 돌리지 않는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숙이지 말고 서거나 앉는다. 어깨에 힘을 빼서 편안함을 보여준다. 어깨를 최대한 치켜든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리면 도움이 된다. 어깨 끝을 등 아래쪽으로 보낸다고 상상해보라. 더 편안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게 돼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평소보다 공간을 조금 더 차지함으로써 더 자신감 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다.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앉거나 팔을 좀 넓게 편 자세도 같은 인상을 준다. 자리에서 등을 약간 뒤로 기대는 것도 자신감 있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너무 뒤로 기대면 지루하거나 교만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자세는 또한 너무 강한 느낌이나 심지어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명심해라. 모든 일에 중용을 지켜야 한다. 몸을 살짝 앞이나 뒤로 기울이는 것은 흥미를 느끼고 있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땅을 쳐다보거나 꼼지락거리는 것은 불안해 보이거나 심지어 겁먹어 보일 수도 있다. 다리를 떨거나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치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무의식적 행위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분위기를 산만하게 한다. 또한 팔을 너무 덜렁거리지 마라. 손짓으로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이 또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얼굴이나 목, 머리를 지나치게 만지지 않는다.
넥타이나 셔츠 깃을 만지작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참아라. 이런 행동들은 대화 상대방이나 대화 주제에 겁먹은 인상을 준다. 목은 많은 신경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목이나 등 위쪽이 아프면 긴장성 두통뿐만 아니라 턱과 잇몸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목과 어깨를 문지르면 기분이 좋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누구나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지게 된다. 머리카락으로 장난을 한다든가 얼굴과 이마, 관자놀이, 눈, 입을 문지른다든가 하면 불안한 상태일 때 진정 효과가 있다. 소지품에도 주의해라. 작은 사물을 만지작거리거나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가 어떻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자신의 가슴이나 가슴 앞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슴 앞에 음료, 열쇠, 책 등을 두는 것은 무언가 경계하고 있고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보다 자신감 있게 보이려면 소지품을 내리거나 옆으로 옮겨들어라. 대화 상대방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흥미가 있다는 표시를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상대방은 이를 보면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약간 고개를 기울이거나 심지어 고개를 손으로 받침으로써 흥미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자세는 적극적인 대화 참여의 표시 가운데 하나다.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욕구는 충족되고 당신과의 만남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다. 여성들의 경우 대화 상대와 마주한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깔고 앉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 몸이 자연스럽게 취하는 자세다. 자신과 상대방 중 누가 이런 자세로 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라. 편안함과 불편함의 표시를 찾는 데 주목하는 것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화 상대의 기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눈맞춤과 편안한 거리두기. 몸짓 언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눈맞춤이다.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는 행위는 불편하거나 집중하지 못한다는 표시다. 눈맞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때도 필요하다. 시선을 멀리 돌리는 것은 행위자가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를 억지로 자신과의 대화에 붙들어두지 않으려면 명심한다.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던 말을 마무리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편하게 대한다. 사람들이 대화에 편안하게 참여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상대와 눈을 마주친다. 하지만 시선 처리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누군가의 눈을 일정 시간 쳐다보는 것은 미숙해 보이거나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경계심을 갖게 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굳은 표정으로 노려보는 것은 화가 나 있거나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표시가 된다.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눈맞춤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노려보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 눈맞춤하는 목적은 관심과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여주려는 것이지 위협이나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며 위협당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로맨틱한 의도가 내포된 듯한 잘못된 암시를 줄 수도 있다.
상대방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화의 기본 조건이다. 직장 상사와 이야기하는데 바짝 붙어서 말한다면 어색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을 만질 때도 주의한다.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불편해한다. 그러니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손을 조심한다. 어깨나 팔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은 친근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리, 얼굴, 머리, 목 혹은 더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실제 연인 사이에서도 상호 동의하에 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간격을 한 걸음에서 두 걸음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간 자체가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그 이상 다가서지 않는다. 대화에서 얻고 싶은 진짜 욕망 10가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가 있다. 이를 알고 대화하는 것과 모르고 대화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생긴다.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가?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화에서 얻고 싶은 10가지를 명심하자. 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분위기를 바꾸는 버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말 건네기가 부담스러운 사람,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된다. 1.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2. 소속감. 3. 긍정적 에너지. 4. 가치를 인정받기. 5. 기억되기. 6.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받기. 7. 존중받기. 8. 공감받기. 9. 흥미와 기쁨 느끼기. 10.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